우리 엄마와 나는 평생 원수였다.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저린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을 싸우며 살았다.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다. 엄마라는 단어는 나에게 상처와 분노의 다른 이름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는 따뜻한 품이고 포근한 위로였겠지만 내게 엄마는 언제나 차가운 벽이었다. 넘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50년을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차가웠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첫 번째 모습은 매서운 눈빛이다. 미경아,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엄마의 질책.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언제나 부족했다. 90점을 받으면 왜 100점을 못 받았냐고, 100점을 받으면 이번엔 운이 좋았나 보다고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너 남자친구 있지?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연애야? 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다. 늦게 들어오면 남자친구와 놀았다고 일찍 들어오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걱정했다. 무엇을 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과를 왜 선택했어? 나중에 취업은 할 수 있겠어? 내가 좋아하는 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엄마는 한 달 동안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결혼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나는 진우를 사랑했다. 그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교사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부족했다. 교사? 그걸로 언제 집을 사겠어?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되겠어? 엄마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너 정말 철이 없구나. 엄마는 내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 결혼식 당일까지도. 그래도 나는 엄마가 와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부모님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엄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후로도 엄마와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아이를 낳아도 손자를 보여드려도 엄마는 여전히 차가웠다. 애를 왜 이렇게 키우니? 버릇이 없어.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하네. 살림을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해? 그렇게 20년이 더 흘렀다. 나는 지쳤다.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모든 것이 지겨웠다. 내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만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암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래도 엄마니까. 그래도 내가 할 일이니까. 하지만 병원에서 만난 엄마는 여전했다. 왜 왔어? 누가 와달라고 했어? 엄마가 아픈데 왜 와요? 당연히 와야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엄마의 병실에서 쫓겨났다. 문자 그대로 쫓겨났다. 엄마의 병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모를 통해 들었다. 미경아, 너희 엄마가 얼마 안 남았대.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갔다. 이번에는 엄마가 나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엄마, 집에 가. 엄마, 제가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그런데 이제 엄마랑 화해하고 싶어요. 화해? 지금 와서? 엄마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화해를 해? 우리는 원래 남이야. 남이라는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한 적이 없나요?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입을 열었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사랑? 그런 거 없어. 나는 내가 태어난 걸 후회한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엄마가 받았다. 엄마, 왜 또 전화해? 엄마, 저 정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50년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엄마는 왜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나는 울부짖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엄마, 절대 찾아오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그것이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일주일 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경아,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어.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장례식장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봤다. 작고 마른 얼굴. 평생 나를 차갑게 바라보던 그 눈은 이제 감겨 있었다.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살아있을 때처럼. 조문객들이 와서 어머님이 얼마나 미경 씨를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라고 위로했지만 나는 그 말들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나는 후련함을 느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장례 후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김미경 씨 맞으십니까? 어머님의 유산 상속에 관해 뵙고 싶습니다. 유산? 엄마에게 무슨 유산이 있다는 거지? 엄마는 평생 생활이 어려웠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늘 돈 걱정을 하셨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현금 100억 원과 부동산 몇 채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100억이요? 우리 엄마가요? 네. 그리고 모든 유산은 김미경 씨에게 상속하신다고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100억? 말도 안 됐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는 저를 미워했는데.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내 앞에 놓았다. 유언장과 함께 발견된 어머님의 편지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엄마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미경아, 내 딸아.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딸아라니. 엄마가 나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나? 평생 너를 미워했던 것처럼 보였겠지. 미안하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내 엄마도 나를 차갑게 키웠고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너를 혹독하게 대한 것도 모진 말을 한 것도 모두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내게는 오래전부터 가진 땅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었지. 나는 그 땅들을 하나씩 팔아 너무르게 돈을 모았다. 왜 비밀로 했냐고? 내가 내 돈을 알면 나에게 의지하려 할까봐 걱정됐어. 너는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어.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편지는 계속되었다. 마지막에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친 것도 사실은 내가 내 모습을 보고 힘들어할까 봐서였어. 암에 걸려 말라가는 내 모습을 내 딸이 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아, 그래서였구나. 내가 병원에 올 때마다 내 마음은 기뻤어.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어. 미경아, 나는 멀리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 힘들어할 때.
모든 순간을 지켜봤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구나. 매일매일 감사했어. 내 어깨가 흔들렸다. 5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돈만은 받아줘. 이건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야. 내 딸,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따뜻한 말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면서 살아라.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넌 할 수 있을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미경아, 엄마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 너를 낳은 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5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말들이 마침내 내게 왔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왔다. 엄마의 모진 말은 나를 향한 미움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었다. 절대 찾아오지 말라는 말은 나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지키려 했던 거였다. 100억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 담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오늘 나는 엄마의 묘소를 찾았다. 엄마. 묘비 앞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다. 엄마, 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엄마. 저도 엄마를 오해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몰라봤어요. 나는 이제 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엄마의 사랑은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엄마, 이 돈으로 엄마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을 만들 거예요. 엄마처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들,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엄마, 저도 이제 따뜻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많이 말할 거예요. 엄마가 못다 한 사랑의 표현들을 제가 대신 할 거예요. 묘비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엄마. 나 이제야 엄마를 이해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가 남겨준 100억의 진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서툰 사랑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다. 이제 나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다. 그것이 엄마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에 대한 나의 답이다.